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기능 넣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출력하는 기능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가보면 커넥트 투 서버라고 해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소켓에다가 커넥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출력하도록 해놨죠. 여기에 이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ocket.on이라고 해서, 자, 메시지라고 하면 뭐예요? 서버에서 오는 메시지 이벤트를 얘가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메시지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자, 펑션이라고 하고 파라미터도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를 println이라고 해서 자, 수신이라고 하고요. 자, 수신 메시지를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합니다. 자,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를 그대로 문자열로 만들어서 뿌리고 싶다면 json.stringify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메시지 객체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문자열로 바뀌어서 화면에 뿌려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최 디그젠플에서요. 노드 한 칸 띄우고 app2.j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복사해서 만들고 수정을 한 서버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밑에 chat02.html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연결하기 클릭하셔야 되겠죠. 자, 책에서는 이 연결하기가 안 눌린 상태에서 전송을 누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거를 체크하는 코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꼭 연결하기를 먼저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송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전송을 한 거고요. 자, 그랬더니 서버에서 어떻게 됐어요? 메시지 받음 이렇게 된 거죠. 메시지 수신이 될 거고요. 자, 요런 형태의 객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 전송함이라고 해서 받은 걸 그대로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출력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면 요거를 요 화면에다가 받은 메시지를 딱 뿌려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자,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에 보내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에코 기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이 채팅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채팅 이 웹브라우저 화면을 또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chat02.html을 다시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하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전송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 자, 이쪽에도 데이터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 지금 이 두 개의 브라우저 그리고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웹 서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쪽에서 보내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벌써 뭔가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송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o.socket.imit이라고 하는 걸 서버 쪽에서 실행을 하면 자, 나를 포함한 모든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거를 그대로 다 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socket.broadcast.i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어요. 함수도. 그러면 이걸 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대1 채팅으로 넘어갑니다. 1대1 채팅은요. 자, 우리가 해본 것처럼 내가 보낸 메시지를 모든 사람한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때부터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예 지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자,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로그인을 우리가 했으면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처럼 로그인 기능을 이제 추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서버에서 이 로그인 정보를 관리를 하고 만약에 내가 로그인 아이디가 테스트01 상대방이 테스트02라고 하면 테스트02라고 하는 상대방 쪽으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기능을 붙여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먼저 자,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또 새로 만들고요. 자, chat
chat03.html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chat02.html에 있는 코드를 모두 복사를 해서 chat03.html에 갖다 붙여넣기 하고요. chat03.html을 사용하도록 해봅니다. 자, 서버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버 쪽도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 app 3.js 파일을 만들고요. app 2.js에 있던 코드를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대1 채팅 기능을 넣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1대1 채팅 기능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좀 굉장히 단순하죠. 자, 우리가 이벤트 처리하는 거 on과 init이라고 하는 함수만 알면 아, 요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되겠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1대1 채팅 기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한번 따라 해봅니다. 자, 채팅 클라이언트 03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봐야겠네요. 지금 chat03.html 파일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로그인 기능을 붙여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로그인을 통해서 아이디를 받고 그 아이디를 서버에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하기라고 하는 자,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제 점점 붙이는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각각의 기능들을 구분할 필요가 조금씩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자, 여기다가는 자, span이라고 하고요. 자, 서버 p 태그 그냥 붙일까요? 아니면 H4 정도 해서 자, 간단한 제목처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H5라고 하고요. 자, 연결, 서버, 연결 이렇게 붙여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R 태그가 있는데요. 자, BR 태그를 2개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자, 서버 연결이 아니고 자, 이거는 뭐죠? 메시지 전송이 되겠죠? 자, 이거는 메시지 전송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이에다가 자, 요 코드를 이제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위한 기능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여기 첫 번째 입력 상자는 id input이라고 해서 id를 받을 겁니다. 자, test0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비밀번호가 되겠죠? 자, password input이라고 할 거고요. 자, 우리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단순한 글자, 숫자, 연속 글자 넣어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assword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꿔봅니다. 자, 입력한 글자가 안 보이도록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상자를 2개 정도 더 넣을 건데요. 자, 입력 상자를 하나, 둘 더 넣어봅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타입으로 해서 2개를 넣고요. 자, 세 번째는 자, alias input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alias는 name, 자, 사용자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소녀시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id라고 해서 today input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표시해줄 자, 그런 글자를 뭐 today라고 해서 자, 간단한 메시지를 내 id 쪽에 표시를 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좋은 날, 행복한 날, 뭐 이렇게 간단한 글자를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버튼에, 자, 이게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붙여보시면 될 거고요. 자, value는 로그인 이렇게 해봅니다. 자, on클릭했을 때 로그인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로그아웃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자,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고 로그아웃이라고 하고 value는 로그아웃 이렇게 합니다.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인 기능, 그 다음에 메시지 전송 기능까지 전부 다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클라이언트의 모양을 자, 페이지 모양이죠. 페이지 모양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자, 로그인을 진행을 하도록 자, 서버 쪽에 자,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죠. 로그인을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세요. send라고 하는 거 하기 전에 자, 펑션이라고 해서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책하고는 약간 다르죠. 책에서는 우리 이 문서가 다 로딩 됐을 때 그때 bin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벤트를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var id라고 하는 거는 자, 달러 표시 샵 id input 한 다음에
.val이 되겠죠. 자, var password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표시 샵 password input .val 이렇게 될 거고요. var alias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표시 샵 alias input .var 이렇게 되겠죠. var today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표시하고 샵 today input .va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socket.imit이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보낼 겁니다. 근데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다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 이름으로 한번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output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겠다. 자, output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output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객체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id는 id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할당을 하고요. password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에 들어가 있는 패스워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걸 할당을 하고, 자, alias 마찬가지겠죠. alias 그 다음에 today도 toda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4개의 값을 그대로 자, 서버 쪽으로 보내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app3.js 파일을 열고, 자, 그 파일에서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아서 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자, app3.js 파일을 열고요. 자, 이 밑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메시지라고 하는 이벤트 말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메시지 말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야? send라고 하는 걸 보낼 때 모든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 말고 1대1 채팅을 위한 자, 상대방 수신 정보가 넘어오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